안녕하십니까. 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청소학원 입시센터의 조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면접 설명이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수시 원서 접수도 끝났고, 그다음에 우리 수능 준비가 지금 아주 아이들이 바쁜 시기죠. 그리고 더불어 면접 전형이 있는 이런 학교 학과 전형들을 지원한 학생들이 차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 설명회 통해서 자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면접 준비 좀 잘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학이 이제 면접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조금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대학의 면접 선발을 한번 알아보자.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면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 사례 공유 워크샵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109개 대학의 452명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6점을 매우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성적입니다. 맨 위에 지원 학과 관련 교과 성적, 이게 5.4점이니까 아마 중요해서 매우 중요 사이에 이제 다 몰려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면접입니다. 그래서 5.39점이니까 거의 동일한 중요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이제 학생부 세특이겠죠. 교과 활동이기 때문에 교과 외 활동이라서 네 번째가 아마 자율, 동아리, 진로 이런 것들의 활동이 되겠고, 전체 교과 성적이 생각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전형을 썼을 때 면접에 있어서 전체 교과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관련 교과 성적이 되겠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자, 종합전형에서의 생기부 평가도 그렇고 결국에 다 숫자, 수치화됩니다. 그래서 면접도 채점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과연 이 학생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써진 내용이 진짜인가,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업과 인성에 관련된 부분을 채점을 하겠죠. 근데 뭐 학업이야 수치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근데 인성은 사실은 면접관들 자체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전공 이해와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 학과에 왔을 때 왜 왔는지가 가장 궁금하겠죠.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고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로 채점을 하게 된다 그런 거고요. 채점 1순위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신여대 입학처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배점을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를 50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 생기부에 드러난 생각의 근거와 타당성. 저 세특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이제 탐구를 했다라고 써 있는데, 이 학생이 정말 진정성 있게 탐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진위 여부라고 해서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말 했는지.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생활기록부에 써진 기록 자체를 100% 신뢰를 할 수는 없겠죠. 이게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탐구 내용이 아닌데 과연 이 학생이 정말로 했을까? 그걸 이제 확인한다는 겁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인성이 20, 전공이 20, 그리고 의사소통이 10% 이런 식으로 역시 항목별로 배점을 주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대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면접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도 어떤 요소로 평가를 하는지 배점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좀 준비를 해주면 좋다. 전공 적합도를 좀 크게 보는 학교는
단국대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60%의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의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원 전공을 수학하는 데 적합한 소질과 재능이 있는지 이걸 평가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활동,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내 활동이 또 얼마나 있는지, 활동의 지속성이나 체험의 확장성이 있는지 등을 아주 큰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발전 가능성을 30%로 보면서 교내 활동 관련된 역할들을 또 질문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성 20%.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인성은 사실은 그 비중이 좀 작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서를 지원할 때와 대학이 판단할 때, 이건 생기부평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학생 회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대학이 실질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도 마찬가지고 비중은 좀 작다. 물론 위에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동일한 두 명의 지원자가 있으면 뭐 인성 부분에서 리더십이라든지 협업 능력에서 갈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크진 않다라고 보고요. 보시면은 대학에서 제시한 것 중에 예체능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전 과목을 다 본다라는데, 음악, 미술, 체육, 정보, 한문 이런 과목의 세트까지도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MMI 면접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의대에서 많이 쓰는 건데 다중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실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실에서 학생들이 일단은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 제시문을 숙지를 하고 1번 방 들어갔다가 7분간 면접 보고 2번 방 가서 7분간 면접 보는 이런 식의 면접 진행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1번 방, 2번 방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죠. 자, 1단계 서류평가 통과 학생에서 30% 정도 순위가 뒤바뀌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에서 사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면접을 아주 크게 망치지 않는 한 크게 합불이 바뀌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면접에서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경우엔 요 30% 정도, 10명을 뽑는 학과가 있으면 이게 30%면 보통 3배수니까 면접을 30명이 보러 온단 말이에요. 30%는 뭐죠? 8, 9, 10등은 뒤로 밀려날 수도 있고 11, 12, 13등이 앞으로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14, 15등부터 30등까지는 큰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도 일단은 1차 서류 통과에서 이제 몇 등으로 통과했느냐 이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과를 봤을 때 일단은 높은 순위로 통과했을 때 유리하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시점에서 우리가 생기부를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면접 전형인데 뭐 수능으로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은 요 30%를 혹시 조금 밀려 있더라도 앞으로 가자. 그렇죠? 좋은 순위에 있으면 밀리지 말자. 요런 자세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그 면접 특히 우리 여기 지금 재수학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실패한 학생들 모두가 실패는 아닙니다. 여기는 서울대 연고대 다니면서 재수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6개를 다 떨어지고 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면접에 대한 중요도를 되게 가볍게 생각해서 떨어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면접은 그냥 내가 평소에 말을 좀 잘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면접 준비하실 때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이거 지필고사처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일 중간고사다 했을 때 공부를 대충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면접도 정말 시험 공부처럼 좀 해주셔야 돼요. 범위가 있는 시험입니다. 내 생기부 20페이지짜리의 범위. 그거를 조차 자기 생기부에 뭐 써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면접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뒤집히는 겁니다.
반대로 준비만 착실히 하면 역전의 기회도 있다. 자, 인문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 사회문제,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이 조금 핵심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가능하면 생기부에 있는 책을 말하는 게 좋겠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인데 생기부에 써있지도 않은 책이면 이게 조금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왜 생기부에는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두 번째, 사회 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 어렵죠. 세 번째, 해결 방안. 네 번째, 전공에 대한 것들. 다섯 번째, 리더에 관련된 질문들도 좀 많이 나온다. 특히 우리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학생회, 동아리 부장, 하다못해 교과 부장이라도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는데 종합전형을 지원했다 하는 친구는 제가 거의 못 보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리더라는 게 어떤 건지 자기가 좀 정의를 내려줄 필요는 있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생활 동안 정의를 내린 친구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면접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이런 걸 평소에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 어느 정도 답변을 준비해보자. 빈도가 독서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특에 녹여져 있는 자율 동아리 창체에 들어있는 책에 관련된 내용 나오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 문제, 특히 뭐 경영이나 경제, 정치 외교 이런 데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팔로우 해주셔야 되고요. 지원 동기 뭐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십, 가치관 이런 식으로 실제 저희 입시센터에서 뽑아본 자료의 빈도 순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얘기고요. 자, 반면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에 비해서는 전공 적합도, 전공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반도체 학과면 반도체가 뭔지는 아는 애들이 와야 되니까, 그죠? 물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는 친구가 와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도 전공 지식이에요. 두 개가 같은 말이죠. 전공 적합성과 적합성과 전공 지식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융합적 시각 이런 식으로 빈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날짜 보시면 작년 11월 29일 금요일, 작년에 우리 입시센터에서 같이 면접 준비한 학생이고요. 소사부에서 서울대 약대를 합격한 친구입니다. 11월 29일 날 면접 보고 오전 11시에 면접 끝나자마자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선생님 이런 질문 나왔다. 서울대 약대에서 뭐 질문하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2학년 영어 원 시간에 영어 지문이 물고기 전기작 의사소통에 관련된 영어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약대를 1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이니까 이건 이렇다 이렇다 하면서 선생님을 도와줬다. 이런 내용이 세특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생명과학 원 시간의 글림프 시스템. 세 번째 3학년 화투 시간의 유기촉매. 그 다음에 진로, 창체 진로에서 중국 국가보안법,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거 지금 다 생기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뽑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2학년 때 화원. 요건 이제 화원 조장으로서의 역할인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카톡으로 했는데 동아리 물어본 거였어요. 동아리 부장. 화원 조장이 아니라 마지막 8말. 마지막 8말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채점 요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고했다 했고 추가로 그린 백신도 물어보셨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작년에 나왔던 친구고요. 중간에 왜 엑스파일 신청서가 나왔을까요? 엑스파일 신청서가 껴있죠.
우리 그 설명회 이제 자주 오신 분들은 이거 많이 작성하셨을 텐데 X 파일이라고 해서 이 지역의 입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발행하는 PDF 파일입니다. 무료고요. 그래서 이거 작성을 하시면 이 2달에 한 번 정도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그 이메일 거기 작성하시면 방금 보여드린 우리 서울대학대 간 학생의 작년 면접 준비 과정 PDF로 해서 거기 적어주신 이메일로 제가 설명이 끝나고 보내드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한번 참고를 하실 수 있고 집에 가서 우리 자녀분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더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메일 정확하게 숫자랑 알파벳 좀 헷갈리지 않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유학생한테 카톡해서 오늘 면접 설명했는데 너 작년에 같이 준비한 거 좀 보여줘도 되겠냐 했더니 마음껏 쓰라고 확인 받았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성대 이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공 질문 뭐 기본이었고 전공과 관련된 융합형 질문이 많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연습한 기출문제와 많이 달라서 당황했다. 학교에서 우리 지금 현재 현역 고3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면접 준비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렇죠? 안 해주는 학교는 하나도 못 봤고요. 그래서 면접 컨설팅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또 학교에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충실히 해도 다들 합격하고 하니까 뭐 필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천대 과운대 같은 경우에 생기부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꼬리 질문으로 물어보더라. 이런 경향성. 이게 뭐 그 대학별로 이 면접을 뭘 물어보느냐 이런 거는 매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경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한국 외대랑 항공대 같은 경우는 생기부보다 전공 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물어보셨다. 압박감이 심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약학과인데 약 관련 질문은 하나도 없었죠. 그죠? 전공 관련 질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생명이나 화학 관련된 영어 세특에서 발췌된 소재이긴 하지만 역시 생명 관련된 거긴 하죠. 그래서 작년 합격자들의 후기고요.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면접 꿀팁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각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우리 학생들 상담해 보면 특히 1학년 때 내용은 뭐 했는지 자기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필고사처럼 공부해야 된다.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학습 과정 속에서 관련 도서도 찾아 읽고 토론, 탐구, 과제 등 학습 활동도 하면서 더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포인트로 면접에서도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특히 어떤 심화 탐구에 있어서 연계된 독서라든지 다른 과목과 융합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접에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경희대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이야기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 내용을 외워서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외워서 하시면 티 나고요. 특히 준비 안 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질문에서 달달달 외워서 깔끔하게 답변하다가 뜬금없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질문 대답의 그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면 이제 이 전체적인 이 학생에 대한 평가가 이제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도 대본처럼 외우면은 안 된다고 봐요.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 면접 연습할 때도 할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대본이 아니니까. 키워드만 내가 이런 질문 나왔을 땐 이런 키워드로 딱딱딱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외우지 말라고 경희대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는 해둬야 됩니다.
정리조차 안 하면 면접 준비가 안 되는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이 또 중요하고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면접 실전에 있어서 학업 노력과 전공 심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이 강화되는 추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류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있고 독서 활동도 없어지고 외부 봉사 활동도 없고 수상도 없고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할 요소를 다르게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면접 강화 이전에는 확인을 좀 중심으로 했어요. 실제로 독서가 막 150권이 적혀 있고 이런 애들한테 실제로 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평가 중심입니다. 심화 탐구 내용이나 생산적 결과물에 대해서 이 친구가 실제로 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 AI 이쪽으로 관련된 친구들이 챗봇을 만든다거나 실제 코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특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공 교수 입장에선 몇 개만 물어보면 이 친구가 실제로 했는지가 딱 나오겠죠, 답이. 근데 생기부에는 적혀 있는데 얘가 뭐 실제로 한 것 같지가 않아 하면은 점수를 잘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연계 컴퓨터공학과 최종 답변자 보면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대단한 거 있죠. 답변 제작했다. 부분별로 나누고 탑승자들의 나이, 성별, 방 객실로 나눠서 데이터를 넣고 생존 확률을 구했다. 자, 활동은 처음으로 머신러닝을 다뤘던 활동이어서 인상 깊었다라고 했어요. 꼬리 질문이 나옵니다. 뭐 답변이 뭐 대단한 답변은 아니죠. 그 활동의 알고리즘은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적혀있는 활동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 과정까지 복기를 해야 돼요. 과정이 별거 없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별거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면접에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정도. 면접이란 거. 탑승자들 나이 성별도 분류를 하고 데이터 90, 80% 훈련 데이터로 훈련시켜 머신러닝이니까 훈련시키겠죠. 데이터를 넣어서 탑승자들의 생존 확률을 구했다.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코드라인 몇 줄이었냐고. 그럼 이거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짜보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립니다. 교수님이 대략적으로 말해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15줄에서 20줄 정도로 작성을 했다라고 학생이 답변을 했습니다. 성공과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이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남들과 다른 열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그럼 이제 또 꼬리 질문이 나오죠. 열정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 열정의 디테일을 말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객관적 지표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공부다. 처음 시험을 보는 국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국어 공부를 했다. 컴공과인데 국어 얘기를 하네요. 국어가 왜 어려웠냐? 뭐 계속 이렇게 어떤 대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 보러 갔을 때 교수님하고 입학사정관하고 대화한다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대신 이제 나중에 복귀하면 이런 게 좀 아쉽죠. 어쨌든 컴퓨터 공학과라는 학과이기 때문에 굳이 국어 얘기를 했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죠. 가장 흥미로웠던 과목은 수학, 뭐 공식 답변이죠. 컴공과니까 수학이 제일 좋아야 되죠. 왜 좋았는지 이유도 말하고요. 수학에서 컴공에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못 알아들어서 보완 설명을 또 해주시기도 하고 삼각함수 미적분 인공지능 관련해서 경사하강법 우리 아이들 세특에 거의 100% 나오는 경사하강법 미적분에 미분하여 최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 조사했습니다. 자, 요 정도 대답해도 면접관이 뭐라고 합니까? 맨 밑에 내년 후배들을 위해 위 내용을 익명으로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합격 통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활용하지도 않을 건데. 근데 사실 그 현장에서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는 아예 안 될 것 같다. 뭐 서류 통과 점수 너무 낮은데 뭐 면접도 별로다 하는데 이걸 물어보진 않겠죠. 그죠? 어느 정도 얘가 합격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 앞서 봤듯이 그 면접 답변이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최초 합을 하는 게 학교가 어디였죠? 경희대였나? 지금 아마 경희대였을 거예요. 경희대 금공을 합격을 합니다. 자, 인문 경영 같은 경우에 경제수학에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해 조사했다라고 세특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작년에 보죠. 현재 가치는 물건이 현재 갖고 있는 가치, 미래 가치는 미래 갖게 된 가치. 뭐 당연한 얘기죠. 이 둘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상품을 갖기보다는 확실한 현재 상품을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에 두 가지 차이가 난다. 자, 꼬리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럼 미래에는 무조건 가치가 더 상승한다는 건가? 약간 뭐 함정을 파는 느낌도 있고, 그죠? 얘가 좀 걸려들까? 이런 느낌으로. 가치가 더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받을래, 내일 받을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 거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꼬리 질문을 이런 질문들은 이제 생기부를 보면서 뭐 질문을 해야지라고 준비한 건 아니겠죠. 학생의 답변을 보면 즉석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 대비할 때 혹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할 때 이런 패턴으로 계속 꼬리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디스카운트되거나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그 면접 질문에는 제가 이제 면접 연습을 시킬 때도 좀 정답이 있는 정답을 얘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고 진짜 얘는 어떤 애인가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잘 모르겠어서 면접관도 얘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개념이에요. 그럼 물어봐야 되니까 그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요 꼬리 질문 같은 경우엔 교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예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디스카운트 되거나 증가되는 원인이 뭔지 얘가 이걸 딱 말해줬으면 딱 좋겠다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초 정도 쉬고 대답을 했어요. 모르겠지만 내가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5초간 정말 그 많은 생각이 오가겠죠. 우리 학생 입장에서. 시대별 시험은 중요하지만 이자율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자율이 맞다고 말해주셨다. 이럴 때 아주 희열이 있겠죠. 아, 내가 정답을 맞췄구나. 기시급 연금, 기말급 연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기부에 역시 써있겠죠. 생기부에 써있는 한 줄 한 줄은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 서울대 그 약대 준비한 친구 면접 질문이 한 120개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120개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서 대답을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월초에 받는 거, 월말에 받는 거 차이고요. 꼬리 질문으로 역시 단리였는지 복리였는지 이런 질문들도 나옵니다. 자, 요 질문들 우리 또 두려운 질문이죠. 영어에 비해 수학 성적이 낮다. 이게 좀 약점인 과목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어봅니다. 대답 그래도 그럴듯한 뭔가 납득이 가는 대답이 있어야겠죠. 2학년 때까지는 정치 외교를 희망하다 보니까 수학이 좀 약했다. 근데 3학년에 올라왔더니 내가 뭐 경영 경제를 지금 지원한 이유가 금융 투자 분석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수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성적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렇게 답변이 진짜 납득이 된다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 정도도 준비 안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넌 수학 성적이 왜 이래? 라고 물어봤는데 말문이 막힌단 말이에요. 뻔한 답변이지만 요렇게라도 세팅을 해놓고 면접을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은 차이가 날 거다. 전공 질문 관련해서 국제기구, 특히 아동인권 아동 관련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도 있죠.
이 친구 다 망설입니다. 일단 망설이고 정답이 아니라 의견을 물어보는 거라고. 면접장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려는 그런 면접장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도 좀 학생들 배려하는 분위기죠. 머뭇거리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너 생각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해줍니다. 전쟁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쟁 물자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예비번호 받고 추가 합격 역시 경희대 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면접을 망치는 이유. 자, 이런 것도 피해갈 필요는 있겠죠. 이런 건 하지 말자. 평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좀 넘치는 친구들이 많고, 우리 특히 지방 친구들이 좀 걱정하는 게 내가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이거 좀 면접은 안 될 것 같다 고민하는데, 면접이 우리 아나운서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해왔던 거를 뭔가 펼쳐 보이는 쇼케이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 다른 애들보다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을 뭐 잘하면 좋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시험 공부, 우리 제가 아까 지필고사 얘기했듯이 내가 평소에 영어를 잘하니까 이번 영어 시험을 할 때 뭐 평소 실력으로 보겠다 망하겠죠. 그렇죠? 시험 범위가 있는 시험인데 딸딸 외우고 준비 열심히 한 친구 못 이깁니다. 사전에 준비된 답변만 외운다. 외우는 거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면접 준비도 일단 자기 생기부 진짜 많이 봐야 될 거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예상 답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 단계가 준비되지 않은 아까와 같은 꼬리 질문. 친구들끼리 뭐 연습할 때도 친구들한테 계속 공격적으로 좀 물어봐주라, 비판적으로 좀 물어봐주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처도 연습을 하면 좋다. 돌발적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의 홈그라운드에서 치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질문, 어떤 환경이 있을지 모른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낯선 환경,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가끔 우는 경우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낯선 환경, 분위기, 그 압도된 거, 그 다음에 이 한 번의 면접 10분이 채 안 되는 이 시간에 내 이 정말 가고 싶은 이 대학에 당락이 걸려 있다라고 부담감이 몰려온다면 충분히 울 수도 있습니다. 고려대 박사령만의 면접 꿀팁. 자신감을 일단은 가져야 되겠죠. 준비 과정에서의 자신감 말고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자신감.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훈련량에서 나옵니다. 연습량에서 나와요. 그죠?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 내가 죽도록 스윙을 매일 1000번씩 1년 동안 했다. 그러면 자신 있게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면접도 막연하게 나는 평소에 외향적이고 나 학생회장 출신이야. 내가 진짜 전교생 대상으로 축제도 진행했어. 나 면접 잘하는 스타일이야.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 자신감 있는 말투와 눈빛, 진지한 태도, 이것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자신감이 좀 지나치면 어쨌든 면접관들은 다 어른들이거든요. 면접 컨설팅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친구가 그때 들어오자마자 면접관 한 명씩 악수를 막 성큼성큼 악수를 해요. 지나치는 거는 좀 조심. 쟤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저 친구 보고 와 자신감 넘친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선은 넘지 말자. 말끝을 흐리지 말고 자신감 있는 큰 목소리. 큰 목소리도 역시 내가 아는 질문이 나왔을 때 큰 목소리가 나오겠죠. 준비입니다. 다 준비고요. 자,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머리를 맞으거나 다리를 떨고 손을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것도 제가 보기엔 연습 부족입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무조건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면접 태도가 어떤지 연습을 계속 카메라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거다. 쉽지 않죠. 자기 모습 보고 자기 목소리 듣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시선 처리도 역시 면접 과정에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그다음에 면접관의 뭐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인중을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세 분이 앉아 계시면 어느 정도 차례에 대로 한 명만 보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 고려대 입학사정관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자. 건대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좋은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우리 수능 시험 볼 때도 1교시 국어 망치면 다음 시험 그 수학, 영어 쭈르륵 망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멘탈이 좀 약한 거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뭔가 예측하지 못한, 아니면 내가 전혀 알지도 질문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뭐 얘기가 나온다면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 어떤 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예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1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 질문이 5가지에서 7가지 정도입니다. 한 가지 대답 못했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하나 잘 모르고 내가 답변을 얼버무렸거나 못했다 해도 나머지 5, 6개에서 답변 잘하면 된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면 하나 정도 못해도 그게 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완벽주의 성향 강한 학생일수록 하나 놓치면 이제 망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망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음 답변들 어차피 난 떨어졌다 하고 소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근소한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건데,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그냥 이렇게 소홀히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망했다 하고 그냥 뒤에는 대충 한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걸 겁니다. 연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면접관 질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질문이 뭔지 모르고 딴소리 하면 곤란하겠죠. 답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거도 꼭 필요합니다. 의견에 대한 에피소드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요. 판장, 부반장들 많이 했는데 에피소드 하나 정도는 에피소드가 없겠죠. 그죠? 반장을 해도 크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면접에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짜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표현력, 진지한 태도와 자신감 있는 표정. 진지한 태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시에서 딱 어긋나죠. 진지하지가 않잖아요. 지가 뭔데 왁수를 하러 오는 거예요. 적절한 몸짓, 불필요한 습관 이런 것들. 참 우리 애들이 대학 가기 힘들어요.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세대에서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갔나요? 우리가 대학을?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연습해야 할 겁니다. 전공 관련 질문에서는 연쇄 질문이 쏟아집니다. 지원 전공 활동의 지속성이나 체험 확장이 이루어졌는지. 자, 물리 같은 경우에 핵분열과 핵융합의 원리, 기본적인 물리의 개념을 말하라고 하고 거기에 이어서 특화목과 스텔러레이터, 핵융합에서 꼬리 질문이 나온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1, 2, 3번 이렇게 해서 관심을 두게 된 이유, 한계점 얘기해보고 관련돼서 읽은 책이나 공부한 경험, 요 세 개가 한 세트죠. 그죠? 하나만 물어보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주력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신재생 에너지 중에도 어떤 분야에 관심인지 디테일하게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제시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에너지 공학과겠죠. 신소재 공학과나 정말 질문의 수준을 보면은 정말 무슨
신재생 에너지 뭐 전문가 선발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준비를 그래서 많이 하셔야 된다. 스타R 기법이라고 해서 STAR 질문을 이제 구성할 때 답변을 구성할 때 상황,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렇게 해서 요 구성으로 짜면은 답변이 굉장히 적절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동기를 간단히 설명하고 맡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고 그 결과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비중 20, 10, 40, 30 이렇게 나눴습니다. 뭐 이렇게 정형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그 생기부 면접 준비하다 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틀에다가 좀 맞춰서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답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예시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생기부 15쪽에 수학 프로젝트 수업에서 조별 주제 갈등이 발생하자 팀장으로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공통점을 찾아 제안하며 협업을 이끌어냄이라고 이제 세특에 써 있었으니까 질문을 수학 프로젝트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좀 말해달라라고 질문이 왔어요. 그때 이제 문제 상황, 시츄에이션이 주제 프로젝트에서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게 굉장히 흔한 갈등이죠. 그래서 내 역할은 난 팀장이었으니까 의견을 조율한다. 그래서 어떻게 조율했는지의 구체적인 행동, 액션이죠. 각자 의견 정리 후 두 안건을 분담 형식으로 변경해서 해결을 했다. 그랬더니 프로젝트가 완성도가 높았다. 요게 이제 스타R 기법으로 해서 쭉 답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opinion하고 reason, 뭐 example,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들, 그래서 오레오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주장을 하고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시를 설명하고 그다음 마지막 강조를 하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두 개 어느 거나 사용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 꼭 보여주시면은 답변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쉽지는 않죠. 지금 질문 하나에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보면 질문이 100개가 넘을 거니까 우리가 준비할 때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것도 근데 제일 그 걱정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경쟁률이 20대 1인데 3배수에 들어야 면접의 기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붙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 이상 1차는 붙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진학사 모의 지원했더니 완전 떨어질 것 같아 해서 준비 안 하고 있다가는 혹시 자기가 통과를 했다 했을 때 준비 안 된 상태로 가면 역전의 기회도 없을 것이다.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고, 왜냐하면 준비 시간이 대학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다. 다 정리하셨죠? 1차 발표 언제고 면접 언제고 짧으면 이틀, 3일도 많고요. 2, 3일 안에 하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한 150개 된다. 이거를 할 수는 있죠. 진짜 3일 있다가 중간고사인데 밤새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될까 싶습니다. 자, 이게 오레오입니다. opinion, reason, example, 마지막 주장까지 해서 여기는 이제 경희대 하스피탈리티 경영학부라고 해서 우리 옛날 이름으로 보죠. 경희대 유명한 과가 호텔 경영학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원 동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꾸밀 수가 있다. 너 여기 왜 지원했어 했을 때 하스피탈리티의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고 이유가 평소 마이스 산업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향후 호텔 및 컨벤션 산업을 주도하고 싶다.
예시로 경영 분야 중에서도 기획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생기부에 나온 1인 밀키트 싱싱키트를 기획했다. 이걸 들으면 뭐야? 싱싱키트가 뭐죠? 궁금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꼬리 질문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제가 일하고 싶은 곳, 호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인 기획안을 공부하고 싶다. 예시 두 번째로 프리미엄 주류의 브랜딩. 학생이 프리미엄 주류 브랜딩을 한다? 또 꼬리 질문 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얘는 왜 주류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근데 확실히 차별화된 소재긴 하죠. 호텔 경영학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이게 생기부에 적혀있는 친구가 과연 전국에 또 있을까 싶긴 한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의 시장 주도자가 된다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한 1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무슨 대본처럼 외워서 말을 하기도 쉽진 않겠죠. 길어서.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키워드만 가지고 준비를 하면 된다. 마이스 산업 뭔지 아세요? 우리 설명회도 오셨는데 상식을 늘리고 가죠. 마이스, 미팅, 인센티브, 포상. 우리 어떤 조직에서 잘해가지고 일본, 미국 보내줄게 하는 포상, 휴가 같은 거. 컨벤션, 국제회의, 엑서비션, 전시회. 요 네 개를 묶어서 MICS, 마이스. 그러니까 관광 산업의 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나중에 집에 자녀분들이 마이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적으셨어요? 본교가 학생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 질문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그대로 여기다 이제 갖다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원 동기, 지원 동기를 물어봤을 때 조금 근데 지원 동기도 물어보고 왜 뽑아야 되는지도 물어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같은 질문이라고 봐야 되니까. 5개에서 7개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 2개를 동시에 놓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요 뽑아야 되는 이유도 지원 동기처럼 답변을 하면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나온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답변을 하면 거기에 답변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답변해도 100점짜리 답변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과 같은 경우에 3D 프린터 활동을 역시 오레오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 3D 프린터를 직접 제작하고 활용한 경험을 했다. 완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품 제작부터 조립 소프트웨어까지 했다. 그래서 여기도 추가 질문으로 쭉 나올 수 있는 소재들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역시 그 지원 동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질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답변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면접 학생들하고 같이 준비할 때 보면 질문이 100개가 넘어가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이라는 게 질문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하든 다른 질문을 하든 답변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지원 동기를 물어보든 요걸 물어보든, 왜냐면 지원 동기의 소재가 이거니까 요거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공학계열에 썼던 학생입니다. 자, 면접 대비할 때 2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학생 생활 기록부는 꼼꼼하게 20번 정도 읽어주시고 활동의 동기나 평가나 배운 점 등을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요. 단점에 대한 보완, 그리고 망설이지 않아야 된다. 타 대학의 면접 문항, 간호학과를 지망한 친구라면 다른 대학 간호학과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도움이 되겠죠.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기출 면접 질문은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공 관련 시사 아젠다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 수능 최저 맞춰야 되는데 이것까지 이제 챙겨야 된다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학기 때는 중간 기말 준비하고 수행하면서 수능 공부를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수능 공부한다 치더라도 1시간 정도는 면접에 투자를 해 주셔야 다른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을 것이다. C센터의 면접 연습 시간표가 저희가 좀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상이 안 나오네. 실제 이제 면접 준비했던 동영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작년에 두 학생의 공통점이 나와요. 이제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애는 없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저거 보완하려면 꼭 카메라 촬영하면서 해야 된다. 감점으로 가는 답변, 단답형 안 되겠죠? 단답형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그냥 표현입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사피엔스입니다. 끝. 말이 안 되고요. 나혜령 답변. 기계공학과에서 어떤 거 공부하고 싶어요? 정력학이랑 동역학, 유체역학 뭐를 하고 싶습니다. 왜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동문서답. 본인이 우리 대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요? 일단 질문이 좀 별로긴 하죠. 뭐 학생한테 기여를 바란다는 게.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우리 학교 이 학과의 뭐 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등록금이 비싸서 걱정인데 등록금 얘기를 이 학생이 왜 하고 있죠? 그렇죠?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동문서답입니다. 말끝을 흐리는 답변. 교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 말해보라고 했더니 저는 2학년 때 생명과학 프로젝트 효모 이산화탄소 배출 탐험기 기억이 남는데요. 점점점 하면서 실험을 하면서 재밌기도 했고 결과도 나름 잘 나온 것 같고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요 하면 감점으로 가겠죠. 역시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상한 자기소개. 어릴 때부터 어디에 관심이 많았고 그 길을 준비해왔습니다. 식상하죠. 그리고 어릴 때 얘기는 굳이 안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모든 대입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생활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얘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진위 확인을 못하니까 자기소개를 시키는 경우가 사실은 지금 트렌드상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10분 안에 5가지 7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학생한테 자기소개를 시키는 게 사실 많이 안 시켜요. 그래도 준비는 하셔야 되는데 하실 때 생기부에 있는 내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소개도 지원 동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준비한 데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이라는 게 왜 물어보는지 일단 아셔야 돼요. 대학 입장에서는 면접이 끝나고 난 후에 후기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우리 대학에서 면접 전형에서 이 학생한테는 10분을 줬는데 나는 나오고 봤더니 8분밖에 안 됐어. 이러면 이제 뒷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의 개념은 시간을 학생마다 딱딱 맞추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는 시간이 대답을 하다가 밖에서 문 똑똑똑 두들기면 이제 끝나야 되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텐데 아까 우리 서울대 약대 예비 1번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최초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친구도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물어봤다고 아까 써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시간을 딱 학생들마다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은 기회를 주신다면 잘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게 좀 곤란하죠. 감정 조절. 아까 운다고 했죠. 폭소를 터트리는 경우는 왜 폭소를 터트리는지 모르겠네요. 진지해 보이지 않겠죠. 폭소는. 전공 배경 지식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될 거고요.
지원 대학과 학과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눈빛을 피한다. 좀 안 되겠죠. 독서 경험은 기본, 저자부터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인지. 그리고 전공 교수들의 양력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유행하던 게 그 내가 지원한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수님들 얼굴 있어요. 그래서 독서실 자기 방에다가 교수님들 얼굴 프린트해서 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내가 면접에서 이분들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좀 오버 같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내가 어쨌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썼다는 건 4년간 다닐 각오가 돼 있다는 건데 그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누구지? 이 교수님들의 전공 과목은 뭔지 자연스럽게 조금 궁금해져야 되거든요. 면접 준비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사 전공의 존재 여부와 그 차이점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차이점,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차이점 이런 것들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신축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제15 면접이라고 하는데 제가 프린트는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이 PPT에서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제15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지금 4장에 나오는 그 신축 면접 파트 서울대, 연고대, 상위학과, 상위대학들에서 하는 제15 면접 그러니까 생기부 기반 면접이 아니고 제15 면접인 거죠. 그런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면접 컨설팅 저희 운영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안에 여러분들 그 면접 컨설팅 신청서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면접 컨설팅 신청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11월 1일 수능 전이죠. 합격자 발표 10월 29일이라서 준비 기간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 100개 넘는 면접 질문 생기부에서 뽑고 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광운대 쓰신 분들 36대 마찬가지 10월 23일 날 목요일 날 발표하고 면접 일요일 날 봅니다. 금토일밖에 없어요. 36대 세우민재 쓰신 분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되고요. 이화여대 수능 훈대 역시 수능 날 합격자 발표하고 일요일 날 면접 오라고 합니다. 서울여대 수능 끝나고인데 혹시 11월 26일 수요일 날 발표하고 목금 준비해서 토요일 날 바로 와 이거죠. 동덕여대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수많은 대학들 중에 이틀 준비하는 학교들 광운대, 36대, 이화여대, 서울대 3일밖에 없는 학교들 대표적인 인하대입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에 1차 합격자 발표를 수능 전전날 해요. 기분 나쁘게. 수능에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인하대는 될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날 떨어뜨리고 이런 그리고 나서 바로 목요일날 수능 보고 금요일날 여기 와서 딱 연습하고 토요일날 가서 면접 보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1차 발표하고 해야지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고요.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모두. 숭실대, 36대, 명지대, 국민대, 인하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투스가 아시다시피 지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추석 연휴 때 저희 그 강남 하이퍼 강남에서 면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하는데 추석 연휴 때 애들 울지 않게 시키고 좀 면접 대비시켜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남 하이퍼 본원이라고 합니다. 본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추석 연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대, 한양대, 이화여대 금요일, 토요일 10월 3일, 4일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금토대 1시, 건대, 동국대 4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추석 연휴예요. 추석 연휴 때 가지 말고 여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이렇게 면접들이 준비가 돼 있다. 거기 면접 컨설팅 신청서 보시면 금액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신청 자체를 우리 강남 하이퍼 본원으로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우리 부천 청소 학원 이미 우리 수시 컨설팅 받으면서 면접도 여기서 하시려고 해서 면접 이미 지금 신청한 지금 이거 현재 시간표예요. 보시면은 11월 19일 날 수요일 날 있는 거는 사실 5명 다 차 있어요. 근데 이 5명이 전부 다 1차를 통과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이면 우리 인하대 그 11월 23일 면접 대기죠. 그래서 요거 빨리 대기로 걸어 두셔야 될 거고요. 반면에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은 11월 요 시험 끝나는 그 수능 다음 날하고 그 다음 주 정도만 조금 많이 차고요. 나머지 10월 17일 금요일 날 서울 신학대 저 친구 한 명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다. 이게 우리 지금 여기 부천청소학원에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좀 재밌어집니다. 지금 신청한 이 2명 10월 24일 날 이제 와서 할 건데 학교는 다르고 남학생 여학생인데요. 둘 다 지금 똑같은 가천대 간호학과를 지망한 학생이라서요. 이게 좀 재밌죠. 둘 다 붙었으면 좋겠지만 둘 다 붙어야죠. 뭐 2대, 10대 다 있습니다. 이 중에 기억에 남는 그 어머님이 한 분 계신데 혹시 오늘 안 오셨겠죠? 영종도에서 오신 분 계시죠? 아마 여기 인하대 이 친구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 누나가 여기서 같이 면접 준비해서 인하대를 갔어요. 영종도니까 여기가 오기가 쉽진 않죠. 그죠? 멀기 때문에. 근데 또 동생이 올해 고3이라서 작년에 여기서 해서 합격했으니까 너도 가서 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신청한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보내줬습니다. 면접 질문, 답변 요령, 실제 그 학생 생기부에서 1학년, 2학년 창체에서 뽑은 질문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면접 준비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좀 시작하셔야 된다. 답변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 있느냐 보면 31, 32, 33, 34인데 여기 셀이 336이니까 뭐 한 칸씩 나눠져 있다고 해도 170개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행특 부분까지 쭉 이런 식으로 아까 신청한 학생들은 다 생기부 분석해서 예상 질문 다 보내준 상태예요.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답을 잘 안 달고 있다. 답을 달아야 뭘 할 텐데요. 그러면 저걸 신청을 하면 생기부를 올리고 그러면은 학원에서 예상 질문을 보내주고 아이들 거기다가 댓글을 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이 크게 이제 2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베이직 프로그램이랑 실전 면접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전 면접은 어느 정도 준비가 완벽한 친구들이 와서 카메라 테스트 받는 거예요. 면접관들 4분 계시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돌발 질문도 받고 꼬리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전 2번 하는 거가 실전 면접이고요. 대부분은 근데 답변을 달았어요. 근데 이 답변 괜찮은 건지 누가 확인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답변의 적절성을 한번 확인 받는 게 한 번. 그리고 아까 보신 스케줄대로 우리가 인하대 면접이 있으면 그 주 수요일 날 저녁 때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명의 면접관 카메라 테스트 받는 거 한 번, 1+1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근데 이걸 빨리 달아야 이건 1대1로 제가 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야, 애들이 와서. 어느 정도 한 반 이상은 달아야 제가 야 너 어느 정도 달았으니까 와가지고 빨리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제 스케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지금 부천 청소라고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만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뭐 강남 하이퍼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